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자동화 사회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화에서 나온 문법들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 6개월이 조금 넘는 학생이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한국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저는 그 학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국에서 자기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재미있겠지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친구도 사귀지 않고 소극적으로 생활한다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테니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기 나름이다입니다. 기 나름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이나 행위의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동사와만 결합합니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기 나름이다와 결합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모든 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기 나름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도 보실까요? 제품의 수명은 소비자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서 수명은 사물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 즉 그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소비자가 아껴서 사용한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제품의 수명은 소비자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도 보실까요? 3번.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인정을 못 받거나는 모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 나름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4번. 그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의문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그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기 나름이다의 의미와 그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 기 나름이다의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두 책 274쪽을 보세요. 다음 대화를 보기와 같이 완성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볼까요? 가. 지금 시작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어요?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뭔가 시작하는 시기가 좀 늦지 않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따라가다는 원래 어떤 사람의 뒤를 쫓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 맞춰서 쫓아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야기를 볼까요? 나. 그거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열심히 해봐. 나는 따라갈 수 있을지 뒤처질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아래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대화를 보세요. 가의 이야기를 보고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가. 이 제품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제품의 수명에 대해 질문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수명은 원래 생명이 있는 생물이 살아있는 기간의 한계, 즉 목숨을 의미하는데요. 사물에 대해서는 사물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뒤에 문장을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거지요 라고 했습니다. 즉, 손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관리를 잘 하면서 사용한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조심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써 넣으시면 될까요? 나. 그건 손님이 사용하시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거죠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번. 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반듯하게 잘 자랐을까? 여기에서 문법 길래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뒤의 내용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또 반듯하다는 생각이나 행동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다라는 의미로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결과로 저렇게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랐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뒤의 내용을 보시면 부모의 교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교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는 부모님이 교육하기 나름인 것 같아. 부모의 교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볼까요? 3번. 가.
난 언제쯤 김 사장님처럼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유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여유라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함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김 사장님을 부러워하면서 언제쯤 김 사장님처럼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누리다에서 누리다는 어떤 것을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의미로 행복을 누리다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김 사장님이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행복함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뒤에 문장을 보시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경제적인 여유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를 볼까요? 모두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보실까요? 4번. 가. 이번 시험에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시험에 붙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노력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의미로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야.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시험에 붙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문법 기 나름이다의 의미와 사용, 연습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을 보실까요? 두 번째 문법은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입니다.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는 선행문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후행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다고 하더라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뜻을 분명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아무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와 형용사, 명사와 결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는다손 치더라도가 오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니은다손 치더라도가 옵니다. 형용사는 다손 치더라도와 결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과거와 완료일 때에는 였다손 치더라도가 옵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라손 치더라도가 오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라손 치더라도가 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술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수술이 잘 될 거라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2번. 그 사람이 부자라손 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명사와 결합했네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했습니다. 받침이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라손 치더라도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손 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3번. 아무리 바쁘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미루면 안 되지요. 바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자기가 맡은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의미로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아무리를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바쁘다라는 형용사가 와서 다손 치더라도와 결합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미루면 안 되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4번. 아무리 화가 났다손 치더라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화가 난 것을 인정하더라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의문형으로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아무리 화가 났다손 치더라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네요. 여기까지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모두 책 275쪽을 보세요. 다음을 연결해서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왼쪽에는 인정하거나 가정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왼쪽에 어떤 상황을 인정하거나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맞은 상황을 연결하시고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즉 너무 비싸면 아무도 구입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네요. 아무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면 아무도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래 나머지 상황을 보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전력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력은 전투나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상황이네요. 여러분은 오른쪽에 어떤 상황과 연결하셨나요? 네, 아무리 전력상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시합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오른쪽에 시합을 포기할 수는 없다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전력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손 치더라도 이번 시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을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회사 일로 바쁘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어떤 상황과 연결하셨나요? 네, 못 오면 연락을 해야 한다 라는 상황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도 바쁜 것을 인정하지만 연락도 없이 어떤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아무리 회사 일로 바쁘다손 치더라도 못 오면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형으로 쓰면서 의미를 좀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연결하셨나요? 아무리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죠?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런 이유로 지금 당장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의미로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될까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당장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고 했네요.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낳아주신 부모님을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을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지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275쪽 아래를 보세요.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아래의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는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기사가 가끔 실리기도 하지만 전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본인이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다소 부작용이 염려된다손 치더라도 많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아끼는 물건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휴대용 게임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끼다는 물건이나 돈,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로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아끼는 물건이라고 사용했네요. 이 사람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게임은 본인이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소는 조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많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했습니다. 다소 부작용이 염려된다손 치더라도 많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썼네요. 여기에서 약이 되다 라는 표현은 도움이 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할 만큼 휴대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이제 더 이상 전화하는 기계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능이 더해지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아주 편리해졌으며 휴대폰 속 SNS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휴대폰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휴대폰 속의 SNS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민을 나눌 수 없는 친구라면 오히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274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274쪽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오늘 배운 문법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홈쇼핑에서 소개할 상품은 전자의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적정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옷 안에 들어있는 열선을 통하여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비용이 좀 비싸다고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구입 비용은 다소 부담스럽다 손 치더라도 한 벌 구입하시게 되면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이젠 무겁고 착용감이 불편한 옷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죠? 네, 바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전자의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의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원하는 적정 온도를 설정하면 열선을 통해서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옷이었습니다. 적정 온도에서 적정은 알맞다라는 의미로 적정 온도라고 한다면 알맞은 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로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해서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구입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도 이 옷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이다 라는 의미로 문법 는다손, 다손 치더라도를 사용해서 구입 비용은 다소 부담스럽다 손 치더라도 한 벌 구입하시게 되면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옷 덕분에 이제는 무겁고 착용감이 불편한 옷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착용감은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했을 때 느끼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열선이 있어서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특수 의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사계절 입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 손 치더라도 옷 속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 비나 눈에 젖었을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들을 이용해서 대화도 만들어 보시고 글도 써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